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록쿠크 법칙입니다. 록쿠크 법칙 센터에서 두 번째 녹화를 하게 되네요. 여기서 하니까 좋은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 집에서 할 때와 달리 여기서 하게 되니까 이 황토가 소리를 아주 잘 흡수를 하고 좋은 음향을 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폭 마이크를 달지 않고도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데도 아주 이렇게 좋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네요. 또 인연된 분들 이쪽에 방문해 주시면 아주 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이 마당이 있는 집, 시골에는 다 마당이 있죠. 마당을 이렇게 썰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께서 야야 마당 좀 썰어라. 썰려고 하는데 그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썰고 싶습니까? 뒷자리를 던지고 싶습니까?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시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하는 것은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스스로 또 성찰도 해보는데 사람이 많이 다른 듯 하지만 기본 성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대부분 간섭 받고 지시받고 하는 것은 싫어하고 스스로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너뚱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너뚱이가 저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들어주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들어주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서도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성찰해보건데요. 아이가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빠 이거 해줄 수 있어? 이거 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항상 에스킹을 하는 거예요. 에스킹은 요청하는 것도 에스킹이지만서도 질문하는 것도 에스킹이죠. 그죠? 에스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킹에는 아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쩌면은 남들한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어떤 에스킹을 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제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한테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식탁 테이블에서 우리 그 핸드폰 같은 거 하지 말자는 것을 제가 가장으로서 그렇게 뭐 지시나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아빠가 요청이 있는데 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해도 될까? 하라고 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에스킹을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우리 밥 먹을 때만은 이런 것 좀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어. 평소에 보기도 어렵고 이렇게 얘기 나누기도 어려운데 좀 들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킹은 그만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서베이를 한 결과 한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사이트 이름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뭔지 아세요?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미국의 그런 리더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 경영학의 구루가 피터 드러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터 드러크는 과거의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과거의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고 현재의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지시가 더 맞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압축 개발형의 시대였고 또 어쩌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래서
어떤 이게 빠르게 이렇게 어떤 뭔가를 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죠? 어떤 이게 단기적인 효율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지시가 더 적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식을 가진 리더들도 많아지고요. 또 사람들의 암도 넓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죠?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빠른 급속 성장보다는 그죠? 이미 저속 성장, 그죠? 느린 성장의 시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이 투명 경영 시대이고, 그죠? 또 윤리 경영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말이죠. 시작이 된 오센틱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성 리더십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느린 게 빠르고 빠른 게 느리다 그랬습니다. 뭔가 빠르게 하려고 했어. 그죠? 그냥 어떤 포장을 하고, 그죠? 빠르게 길러내고, 이런 시대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는 진짜로, 나의 진짜 진심을 다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질문이 더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다니까. 지금은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거든요. 그래서 코칭 리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칭은 다른 거 아니거든. 경청과 질문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지시는 거기에 비해서 뭡니까? 물론 답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지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답을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을 주게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답을 주게 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답대로 리더가 주는 답대로 되어질 수도 있지만 안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환경의 차이, 개인 역량의 차이, 여러 가지 어떤 이 변수들로 해가지고 그대로 안 되어질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도 지시를 내리는 그분도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그런 답을 자기는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고, 물론 상사가 부하한테는 그런 것을 안 겪고 이렇게 잘 가도록 바라는 아끼는 그런 마음, 또 조직을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 답을 줄 수는 있지만서도 그 답이 그대로 안 되어질 경우도 많다는 거죠. 안 되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안 되어졌을 때 왜 안 되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낸 답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됐죠. 그죠? 그리고 안 되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낸 답이 아니거든요. 아주 타성만 키우게 되는 거죠. 타성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낸 답에 대해서는요, 막 이렇게 자발적인 힘도 나고 내가 낸 답이거든요. 그대로 물론 그 사람이 낸 답이지만서도 그대로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왜 안 되어졌을까 고민을 합니다. 탐구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안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려고 합니다. 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게 사람을 더 키우는 방법이겠습니까? 그죠? 질문하는 사람. 제가 세븐해빗 과정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한테 세븐해빗을 들은 사람들이 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까? 이 과정에?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전에는 지시하는 어떤 이게 바로 답을 자꾸 주려고 하고, 그죠? 이런 언어를 구사했다면은 세븐해빗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의 언어가 질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질문으로. 모든 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변화를 했을 때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의 변화입니다. 또 사람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지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사람도 인식한데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어떤 와닿는 부분이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달라졌을까? 해가지고 자기도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여기서 들어와서 보니까 3일 동안 과정을 하고 나가서는 자기도 파트너들한테 사용하는 언어가 질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21일 동안 실천을 하고 나서 그죠? 실천 나눔에 수료식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는 뭡니까? 지시는 푸시하는 거죠. 뭔가가 밀어넣는 그런 텔링입니다. 말해주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은요, 이끌어내는 이끌어내는 그런 에스킹입니다. 교육은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듀케이션, E가 아웃을 뜻합니다. 바깥으로. 그리고 DUC가 닥트. 뭔가 닥트 안에 있는 이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것을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육의 본질에 맞는 것이 풀하는 텔링, 지시겠습니까? 푸시하는 텔링이겠습니까? 풀, 끄집어내는 에스킹이겠습니까?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24번째 로쿠코 법칙입니다. 지시할 것인가? 질문할 것인가? 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